네, 컴퓨터 연습을 하게 됩니다. KYC를 하게 되는데, 네, 이게 이제 간호사가 8시간마다 교대 근무를 하니까 교대 근무를 했을 때 한 번씩 사정을 하는 것이 거의 권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선망이 사실 8시간 사이에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, 이게 사람이 실제 환자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험으로서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단점이 좀 있고요. 그래서 이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조기에 탐지하거나 예측을 하고자 하는 그 연구들은 이미 많이 있었는데,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에게 질문을 하고 반응을 봐야 되는 건데,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구조화된 임상 변수들만 활용을 하여서 저희는 실제 환자 반응과 관련된 기록들을 좀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따라서 저희 연구 목표는 첫 번째로는 그 선망과 관련된 간호 표준 데이터를 탐색을 좀 하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를 활용을 해서 선망 통치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을 한 후에 이를 실제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서 이러한 모델 학습과 이제 예측 가지고 자동화하는 그런 에이전트 기반 CDSS를 한번 구축을 해보자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. 연구 진행 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분석, 그 모델 개발, 에이전트 개발로 이어지고요. 일단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좀 고찰을 해서 흔히들 어떠한 변수들을 활용하는지, 또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는지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이렇게 크게 4가지 카테고리의 변수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. 차트 이벤트 테이블에서 임상 관찰, 그리고 랩 이벤트에서 검사 데이터들, 그리고 데이트 타임 이벤트에서 간호기록 데이터를 확인했는데, 이제 밑에 보시면은 약물 데이터도 간호기록 데이터에서 가져왔는데,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제 K-미믹상의 간호 표준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었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, 너무나 당연하게도 첫 번째로 이런 임상관찰 표준 데이터를 임상관찰 데이터를 찾을 때에도 원래 기존 미믹에서는 이 레이블 데이터 하나하나 유의어들을 모두 다 직접 찾아야 했다면은, 이번에는 저희 이 FSN 텀을 활용을 해서 더 적은 변수로 모든 필요한 데이터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첫 번째 이제 민 블러드 프레셔가 원래라면 이제 레이블로 여러 개가 직접 찾아야 되는 거를 저 민 블러드 프레셔에 해당하는 FSN ID 하나만으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의 반응과 관련된 간호기록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던 건데요. 네, 보시면은 이제 크게 죄송합니다. 네,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약물과 관련된 데이터도 이 간호기록에서 저희는 활용을 했는데, 프리스크립션 테이블을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흔히 선망과 관련된 약물, 선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에 크게 3가지로 진정제랑, 그리고 이 마약성 진통제, 그리고 이 현금신성 약물,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, 이 3가지가 모두 간호기록 데이터에 FSN 텀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, 이 첫 번째 것만 예시로 들자면은 이 진정제 관련된 텀만으로도 이 많은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을 참고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간호 데이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실제 투약 시점과 그 투약 여부를 확인을 하기가 용이하여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하였고요.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 반응과 관련된 이러한 데이터들도 모두 저희가 총 23개의 성능과 관련된 간호 기록 데이터를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간호 기록이 그 캠 ICU가 양성 결과가 나온 환자들에 대해서 그 실제 그 기록 전과 후에 간호 기록 발생 빈도를 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. 그 두 개가 좀 왼쪽과 오른쪽에 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걸 봐서 실제로 이 양성 판단 전부터 간호사의 그 기록에 상당히 그 전투 증상이 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였고, 그래서 이를 그 주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. 저희 모델 학습으로는 이제 이렇게 캠 ICU에서 실제 양성이 나온 환자들 대상으로 8시간 이전에 그 이전 시점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하였고요. 여기에 이제 구조화된 임상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매 1시간마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모두 모았고, 데모그래픽스랑 그 약물 환자 반응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그 8시간 동안에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를 가지고 이진 변수로 변환을 해서
이것들을 이제 머신러닝 모델로 학습을 시키고 KMICU 양성과 음성을 판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. 데이터로는 성인 환자들 중에서 KMICU 기록이 존재하고 이제 와스 점수가 -1 이상이 조금이라도 일식이 있는 환자들이어서 이 환자들만을 좀 대상을 하였고요. 이 중에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제시를 한다만 했는데 이때 이제 음성은 14,0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양성이 한 20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매우 그 불균형이 심한 모습을 보였고요. 네, 이를 통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XG 부스트가 제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를 활용을 했을 때 AU PRC 점수는 매우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지만 AURC랑 센시티비티는 그래도 높은 점수를 나왔고요. 이 왼쪽에 AURC 커브에서 두 개가 이제 간호 기록을 포함을 했을 때랑 포함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의 연구에서는 아쉽게도